이번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을 김지훈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최근에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네. 네, 바로 내 돈 돌려줘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나 봅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10일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천여 명의 시위대가 중국 중앙은행 정저우 지부 앞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허난성 광내 동촌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자신의 예금을 찾기 위해 시위에 나섰는데요. 아침이 되니까 어디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나서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을 했죠. 이들의 정체는 사법경찰로 추정되는데 시위대를 상대로 폭행은 물론 둔기까지 들고 위협했습니다. 어머. 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허난성의 농촌은행 4곳이 약 40만 명 예금자의 예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사건 발생 후부터 이어진 피해자들의 항의 행렬에 당국은 해법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시위 해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 대처에 몸도 마음도 저렇게 피멍이 든 피해자들의 모습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중국에는 이제 농촌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역 내 소기업이라든지 농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은행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마을금고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요번에 문제가 된 4개의 은행은 이제 허난 그 지역 내에 있는 은행이고요. 그리고 허난 신차이프 그룹과 함께 지난 2020년에 그 새로운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네네. 이게 5년 만기에다가 이자율도 이제 보통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4에서 4.5%의 금리를 이야. 상당히 높은 금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부모님 연금부터 시작해서 가족 수술비까지 목돈을 넣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이 지난 4월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 금융 플랫폼이 거래가 중지가 되면서 이렇게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요. 거래가 중지됐다. 근데 인터넷 플랫폼이 안 되면 그럼 오프라인으로 직접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돈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갔죠. 갔는데? 네, 갔는데 네. 이제 해당 은행에 가봤더니 계좌 내역 기록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그럴 수가 금융 있어요? 플랫폼이 은행에서 개발한 상품이 아니라 이 네. 신차이프 그룹에서 이제 기업에서 만든 플랫폼이었고, 아. 그러니까 이 이제 예금주들은 자신들이 예금을 은행에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실소유주는 이미 파산 신청을 하고 해외로 도주를 해버린 상황이고 국적까지 바꿔서 지금 검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에 대처하는 관계 당국의 태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는 시위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또 담당 기관들이 워낙 무대응으로 일관하니까 집단 시위까지 나선 것인데 이걸 또 폭력적으로 그렇게 진압했지 네, 않습니까? 평화 시위에서 유혈 사태가 빚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전에 이 시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PCR 그 확인증인 코로나 전자 자격증, 전자 확인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반드시. 밖에 나갈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이 됐다는 적색일 경우에는 공공 장소를 출입하거나 대중교통, 지역 이동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 지난 허난성의 그 방역 담당 고위 간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예금주 1,300명의 코로나 전자 확인증을 초록색에서 적색으로 그렇게 조작 변경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요. 네. 왜 당국이 조작까지 하면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글쎄 뭐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올가을에 이제 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네.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진압을 한 것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면서 결국 지난 11일 허난은행보험관리국이 보상 대책을 이제 부랴부랴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이자율이 너무 높고 불법행위 혹은 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유, 억울한 농민들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환 교수님이 준비한 내용인데 사실 오늘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나와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 바로 보시죠. 네, 제임스 웹입니다.
제임스 웹, 이번 주 내내 정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뜨거웠습니다.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2일 뉴욕 타임스스퀘어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렸습니다.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우주 사진이 등장한 건데요. 우주 사진들이 등장했어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 나사가 쏘아 올린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발사 200일 만에 우주의 모습을 담은 첫 컬러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아, 신비롭습니다. 네, 제임스 웹은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우주를 관측했는데요. 우주 먼지와 가스가 중력으로 뭉쳐 만들어진 우주의 절벽, 그 너머엔 어린 별들의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2억 9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선 중력 작용으로 인한 별들의 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화제가 된 사진은 백악관 화상회의를 통해 공개된 첫 번째 컬러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은 무려 130억 년 전 초기 우주의 빛이 포착됐습니다. That is now going to take us back in time. It's a time machine. It's going to take us back to the very beginnings of the universe. 130억 년 전 빛이라니 저는 그 시간이 피부에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 사진 보시고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네네. 왜요? 너무 생각보다 좋은 사진이 나와서 실제로 제임스 웹을 그 만든 사람들이 네.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 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연구하신 분들이 보기에도 네네. 너무 그래서 놀라운. 지금 저희들은 이 정도면 웬만한 거 다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우주선이나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인류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도 1996년 처음 개발이 시작이 됐으니까 25년 만에 발사가 된 것이고 투입된 인력만 10,000명 그리고 제작 비용은 한국 돈으로 11조 원 정도가 소비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초대형 우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 크기도 남달아서 이 가로 21m, 세로 14m 정도. 그러니까 결국 테니스 코트만한 크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망원경이 테니스 코트요. 저는 이 정도 규모의 망원경 정도밖에 잘 모르는데 그런데 테니스 코트만한 망원경이 지금 우주를 관측 중인 거네요. 네, 성능도 그래서 기존의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100배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세계 준비했죠. 아기별이 포진되어 있는 그 용골자리 성운, 별들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저거 보시면은 왼쪽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거고 오른쪽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다르네요. 네, 그동안 먼지에 막혀서 볼 수 없었던 어린 별들과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별의 형성 과정을 밝힐 열쇠가 될 걸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제임스 웹 사진에 비하니까 허블 망원경의 사진은 마치 그림으로 여겨지네요. 네, 그 제임스 웹의 크기가 너무 커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도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테니스 코트 크기여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켓에 실어보냈는데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커갖고.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줄이지 않고 우주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벌집 모양 육각형으로 만들었고 이어갖고 그거를 그래서 접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실어서 보냈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저 형태가 탄생했군요.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발견해낸 것이 바로 초기 우주의 빛, 태초의 빛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에서 초기 우주의 빛이 발견됐습니다. 네. 네, 저 사진 보시면 붉은 빛을 띤 은하들이 전부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우주의 빛인데요. 붉은색이 태초의 빛이에요. 네네, 저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환한 거 아니고 네네네, 붉은색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저 빛은 빅뱅으로 태어난 지 불과 8억 년 지난 그러니까 130억 년 전에 초기 우주의 빛을 본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일단 그 우주에서는 거리 단위를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그게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예요. 1광년. 9조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인데 별을 봤을 때 1광년 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감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은하들은 그 빛이 적외선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래서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적외선을 관측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해서 돋보기처럼 렌즈 역할을 해서 그 어두운 은하들을 잘 보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주 탄생의 원리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흥분됩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제임스 웹 기사들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건데 정말 맞아요. 실제로는 물은 아니었고 행성을 감싸는 수증기의 스펙트럼이 관측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성 자체는 가스 상태이고 굉장히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제2의 지구 발견일까요? 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건만 잘 맞으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우주의 물이 굉장히 흔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이 대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 관측을 하면은 그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외계 행성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생명체 여부도 네. 알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발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